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고장의 중심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고장의 중심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장의 중심지에 모이기 위해서는 고장의 중심지는 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요, 교통이 편리한 곳은 어떠한 곳일까? 교통이 편리한 곳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는요, 친구들이 모이기 좋은 그런 곳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야기예요. 표현을 좀 바꾸면요, 여러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 약속 장소를 정하기 좋은 곳은 어떠한 곳인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한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요,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이려고 해요. 어떠한 장소를 생일 파티 장소로 정하면 10명씩이나 되는 친구들이 쉽게 생일 파티 장소에 올 수 있을까요? 아마 집에서 가깝고 또는 생일 파티로 여러 친구들이 모였으니까 즐겁게 놀아야 되겠죠? 놀거리도 있고, 그리고 생일 파티에서 맛있는 음식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먹을 것을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여러 친구들이 함께 만나기 좋은 곳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친구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친구들이 그곳까지 가기 편해야 되겠죠? 가는 길이 편하고, 이왕이면 또 버스를 타고 그곳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버스가 서는 곳이면 더더욱 친구들 여러 명이 만나기 좋아요. 자, 요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나는 약속 장소로 알맞은 곳은 어디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나기 위해서 정하는 약속 장소라고 한다면요, 사람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편리하게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그곳까지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이 큰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그곳에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그곳에 가는 사람을 위하여 지하철역이 있는 그런 곳을 약속 장소로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 등이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요,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모인 사람들끼리 우리 맛있는 음식 먹을까?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야, 우리 모처럼 영화 한 편 보자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영화를 보려고 하면은 영화관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음식점이 모여 있고, 영화관이 있다라고 하는 건 높은 건물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약속 장소로 알맞은 곳은 높은 건물들도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높은 건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높은 건물에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화시설로 영화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자친구들끼리 모여서는 같이 옷을 사는 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쇼핑센터도 있고, 그리고 여럿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점, 이런 게 있겠죠. 높은 건물은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 시설에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설, 더불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구나.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위한 약속 장소로 알맞은 곳은요, 교통이 편리한 곳, 그리고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 여럿이 모이기 편리한 곳은 어떻게 교통이 편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버스 터미널에서 가깝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까이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또 다른 여러 노선의 버스로 갈아타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편리할 겁니다. 버스와 관련해서 버스 터미널에서 가까운 곳이 여러 사람이 모이기 편리한, 교통이 편리한 곳이구나. 자, 그리고 또 기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기 편리한 곳은요, 기차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기차역에서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기차역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은 찾아가기 편리하며 사람들이 모이기도 알맞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그리고 나들목에서 가까운 곳도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약속 장소로 알맞아요. 나들목이 도대체 뭐야?
요게 좀 말이 어려울 텐데요.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 고속국도를 타고 이동하다가 나들목에서 나와서 갈 수 있음.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고속국도를 타고 쭉 빠르게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 가려고요. 근데 정말로 내가 가려고 하는 장소는요, 고속국도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고속국도에서 좀 빠져나가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세모 표시한 이곳이 될 거거든요. 이걸 하나의 예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동그라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세모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또 고속국도를 타려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아마 여기 가까이에 있는 이 정도에서 고속국도를 타고 빠르게 달려서 다시 고속국도에서 빠져나가서 세모에 해당하는 약속 장소로 가야 돼요. 고속국도를 타기 위해서는 고속국도로 들어가는 길목, 그리고 나가는 길목. 거꾸로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 지역이 고속국도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겠죠. 뭐야. 고속국도로 들어가는 길목, 고속국도에서 나가는 길목은 같은 길목인 경우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요. 고속국도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나가는 그런 길목에 해당하는 곳을 나들목, 나가고 들어가는 길목, 나들목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나들목에서 가깝다라고 하는 건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고속국도를 타고 혹은 고속국도에서 빠져나가고 이러하기에 편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장소까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곳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편리한,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요 사진을 통해서 한 번 더 교통이 편리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기 좋은 그러한 곳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버스 터미널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 버스 타고 사람들이 약속 장소까지 쉽게 올 수 있겠죠. 기차역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 기차 타고 약속 장소에 쉽게 모일 수 있겠죠.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곳, 큰 도로에서 가까운 곳,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버스 타고 약속 장소로 사람들이 쉽게 모이는 거고요. 바로 큰 도로에서 가까운 경우에는요, 자동차를 타고 사람들이 그 장소까지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편리한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는요, 노선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노선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림이에요, 그림. 이 도가 그림 도자인데 어떠한 것을 그려놓은 그림이냐. 버스, 지하철이 지나는 길, 그리고 그 길마다마다 지하철과 버스가 서는 정류장 또는 역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 서는 정류장을 나타낸 그림을 노선도라고 말을 합니다. 큰 도시 같은 경우는요, 지하철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를 직접 본 친구들이 꽤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하철 노선도 본 적 없나요? 자, 그렇게 지하철이 다니는 길과 중간중간 역과 정류장을 표시해 놓은 그림이 노선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노선도를 보게 되면요, 여기 이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지하철에 서는 역의 이름이 노선도에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역에서 어느 역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자, 쭉 지하철이 가는 길을 선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중간중간에 서는 역을 표시해 놓고 그 역의 이름까지 다 적어 놓은 게 노선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역에서 어느 역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가역에서 지하철을 탔어요. 나는 나역에서 지하철을 내려야 해요. 아, 내가 가야 할 역까지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몇 정거장 남았는지도 알 수 있죠. 어느 역에서 갈아타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지하철 노선이요,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1호선 지하철 노선도였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이제 2호선이 다른 길, 다른 역을 지나면서 다니고 있었던 거죠. 나는 실제 2호선에 있는 세모역에 가야 돼요. 그럼 1호선을 타고 가에서 출발해서 나라는 역에서 갈아타게 되면은 2호선을 타고 세모까지 갈 수 있네요. 어느 역에서 갈아타야 하는지도 알 수 있죠.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노선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노선도의 모습을 선생님이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각 이동수단이 출발하는 곳, 그리고 멈추는 곳,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을 나타낸 그림이 노선도라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노선도가 고속열차가 다니는 길, 그리고 중간중간 서는 역을 표시해 놓은 그런 노선도예요. 자, 이러한 고속열차 노선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하철 노선도도 있고요. 그리고 버스도 어떠한 길로 다니고 중간중간 서는 정류장이 어디인지 그런 곳을 표시한 버스 노선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선도를 보게 되면요. 노선과 노선이 겹치는 곳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야? 선생님이 다시 앞으로 가서 요거. 지금 나라는 역은 1호선과 2호선이 겹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나라는 곳은요. 1호선을 탈 수 있는 사람도 갈 수 있고요. 2호선을 탈 수 있는 사람도 갈 수 있어요. 여기에 사는 사람도 나 역까지 갈 수 있고요. 여기에 사는 사람도 나 역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노선과 노선이 겹치는 나에 모두 갈 수 있네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게 교통이 편리한 곳,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바로 나가 노선과 노선이 겹쳐서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린 노선도 중에서도 가장 교통이 편리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기 좋은 곳입니다. 약속 장소로는 나와 같은 곳을 정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다른 곳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러한 곳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고장의 중심지거든요. 노선도를 보면은 어디가 교통이 편리한지 파악할 수 있죠? 그런 걸 통해서 고장의 중심지가 노선도 여러 역과 정류장 중에서도 어디겠구나,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의가 좀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요, 노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노선도는 그냥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 그림인지 그런 것보다도요, 노선도를 보더라도 교통이 편리한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바탕으로 고장의 중심지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자, 우리 계속해서요, 교통이 편리한 곳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중심지 찾아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요, 노선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노선과 노선이 겹치는 바로 그곳이 다른 곳보다는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그만큼 그곳은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될 확률이 높아요 라는 거 공부했잖아요. 바로 노선도를 보고 고장의 중심지를 찾을 수 있다 라는 걸 텐데요. 우리 고장의 버스, 지하철 노선을 지도에 그려보면 우리 고장에서 교통이 편리한 중심지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중심지는 사람이 모이기 편리한 역, 터미널 주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버스, 지하철 노선들을 보면요, 중심지가 어디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고속열차 노선도, 버스 노선도, 지하철 노선도, 바로 이런 여러 노선도들의 특징을 구분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속열차 노선도 같은 경우는요, 역과 역 사이의 거리가 정확하기 때문에 실제 역의 위치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실제 어디에 그 역이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전체. 근데 우리가 탈 수 있는 고속열차는 휴전선 너머까지 올라갈 수는 없어요. 지금 남북이 분단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북쪽 지역이 나와 있지 않고 남쪽 지역만 나와 있는 그러한 지도에 고속열차 노선도가 그려지곤 합니다. 자, 이렇게 고속열차 노선도 선이 그려져 있다라고 좀 상상을 해볼게요. 동그라미 역에서 출발을 했어요. 두 번째 서는 역이 세모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는 역이 가이표역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동그라미 역과 세모역 사이의 거리, 그리고 세모역과 가이표 사이의 거리, 다르게 표시가 되어져 있죠. 여기가 좀 더 멀고 여기가 좀 더 가까워요.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동그라미역, 세모역의 거리 차이와 세모역, 가이표역의 거리 차이가 담기도록 고속열차 노선도는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역과 역 사이의 거리가 정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그 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버스 노선도라고 하는 것은요. 버스 같은 경우는요. 다니는 길이 되게 복잡해요. 쭉 직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다가 다시 좌회전을 하다가 다시 우회전을 하다가 다시 우회전을 하다가 다시 좌회전을 하고 되게 복잡한 길로 버스들은 다니곤 합니다. 그런데 버스 노선들은요. 실제로 버스가 다니는 길을 그대로 옮겨서 그리잖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오히려 알아보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쭉 직진으로 직선으로 버스 노선들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노선이 좀 긴 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거꾸로 된 디귿자 형태로 노선도를 그리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선을 좀 간략하게 그렸기 때문에 노선을 알기 쉽고 그 다음에요. 역의 이름을 알기도 쉽다. 역의 이름이 그냥 순서대로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역의 이름을 빠르게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하철 노선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지하철 노선들은요. 여러 개의 노선을 함께 나타내기 때문에 갈아타는 역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각각 노선도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비교가 좀 되었나요? 자, 그러면 버스나 지하철 노선들을 실제로 그려서 교통이 편리한 중심지를 찾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버스나 지하철 노선을 그리기 위하여 먼저 우리 고장에 있는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의 이름, 위치를 확인해야죠. 이름만 알아서도 안 돼요. 그 이름에 해당하는 정류장이 각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느 정류장이 앞이고 어느 정류장이 뒤인지 이런 것도 정확히 확인을 해 두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고장의 버스, 지하철 노선도를 그리게 되면요. 중심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중심지를 찾는지는 앞에서도 이미 설명했지만 실제로요. 노선도 그리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중심지를 찾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버스, 지하철 노선도를 그릴 때에는요. 왜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그리려고 하는 지하철이 어떠한 길로 다니는지 그 지하철이 어떠한 역에서 서는지 역의 이름과 정확한 위치 알아야 해요. 그런 걸 다 알아냈다라고 한다면 일단 백지도를 준비를 합니다. 우리 고장의 모습이 담긴 백지도를 첫 번째 단계에서 준비를 해요. 이렇게 준비한 백지도에 우리가 미리 알아낸 지하철역을 이렇게 점점점 위치에 맞춰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 노선을 지금 빨간색 노선과 초록색 노선 두 개를 그리려고 준비를 한 거죠. 자, 이렇게 각 지하철역 정류장이 표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그러한 역과 역을 선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지하철역을 서로 연결하면 노선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노선과 초록색 노선이 각각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완성이 된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름도 각각 적어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노선도를 완성하고 났더니 자, 빨간색 노선과 초록색 노선이 만나는 그러한 역이 있더라고요. 그 역이 바로 여기 이미 표시한 반월당역이 되겠죠. 반월당역이라고 하는 곳은 두류라고 하는 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초록색 지하철 타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동대구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동대구역에서 빨간색 노선의 지하철을 타고 반월당역에는 갈 수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도 갈 수 있고 이쪽에 사는 사람도 갈 수 있어요. 쉽게 반월당역에는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모이기 편리한 곳이네. 교통이 편리한 곳이네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하는 중심지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고장의 중심지는요. 이렇게 노선도를 그렸을 때 여러 노선이 겹치는 그런 곳이 고장의 중심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까닭은 노선이 겹치는 만큼 그곳이 다른 곳보다 교통이 편리해서 그래요. 까닭까지 잘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버스나 지하철 노선이 여러 개일 경우 노선도가 서로 겹쳐지는 그런 곳이 중심지인 경우가 많구나. 다시금 핵심 정의가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요. 노선도를 어떠한 과정으로 그려야 하는지 그 과정, 그리고 노선도를 완성했을 때 고장의 중심지가 대충 어디일지 파악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모두 공부해 봤습니다.